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벨로시랩터. 6600만 년 전 지구를 지배하던 이 거대한 생명체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범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에베레스트만 한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했고 그게 공룡을 죽였다고 말이에요. 단순하고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이 발견한 새로운 증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행성이 떨어지기 훨씬 전부터 지구 반대편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괴물은 소행성보다 1000배나 컸고 수십만 년에 걸쳐 조용히 세상을 파괴하고 있었죠. 오늘은 공룡 멸종의 진짜 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600만 년 전 지구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백악기 말기는 지구 역사상 가장 뜨겁고 습한 시기 중 하나였는데 울창한 정글과 숲이 지구 대부분을 뒤덮고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극지방에서조차 선사시대 소나무와 양치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몇 달간 해가 뜨지 않는 극야에도 생태계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게 유지됐죠. 그때 어떤 생물들이 살았냐고요? 하늘에는 날개 길이가 10m가 넘는 케찰코아틀로스가 날아다녔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날짐승이었죠. 바다에는 15미짜리 목 긴 해양 파충류들이 헤엄쳤고 모사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바다 도마뱀들이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습니다. 육지는 더 놀라웠는데 1m 이상 되는 동물은 거의 다 공룡이었거든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공룡들 거의 다 이 시기에 살았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몸길이 12m, 몸무게 7톤에 달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상 포식자였고 트리케라톱스는 9m 몸길이에 10톤이 넘는 거구로 3개의 뿔과 거대한 프릴로 무장했죠. 이 둘은 실제로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살았고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자국이 남은 트리케라톱스 화석이 수없이 발견됩니다. 영화에서처럼 정말 천적 관계였던 거예요. 안킬로사우루스는 온몸이 갑옷으로 뒤덮여 있었고 꼬리 끝에는 거대한 곤봉이 달려 있어서 티라노사우루스조차 쉽게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공룡들이 1억 5천만 년 넘게 지구를 지배했거든요. 포유류는 그저 쥐만한 크기로 공룡들 사이를 피해 다니던 존재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그 시기에 소행성이 떨어진 건 맞는데 진짜 그게 공룡을 죽인 걸까요? 아니면 소행성은 그냥 때마침 도착해서 누명을 뒤집어 쓴 걸까요? 일부 최신 연구에 따르면 소행성이 충돌하기 전에 공룡보다 더 오래된 악몽이 이미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몽의 이름은 데칸트랩입니다. 당시 대륙 배치는 지금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는데 인도는 아직 아시아와 충돌하기 전이라 대륙 크기의 열대섬이었습니다. 울창한 열대우림과 이국적인 생물들로 가득한 낙원이었죠. 하지만 이 낙원 아래에는 데칸트랩이라는 화산지대가 숨어 있었는데 폭이 무려 1000km에 달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 활동 지형이었고 용암이 만든 지층의 부피만 해도 10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했거든요. 종말은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소행성 충돌 80만 년 전부터 데칸트랩은 매년 1000만 톤의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을 내뿜기 시작했는데 당장은 대단한 양이 아니라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티라노사우루스는 여전히 트리케라톱스를 사냥했고 하늘에서는 프테라노돈이 물고기를 잡아먹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배출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50만 년 동안 유독 가스가 대기에 쌓이고 또 쌓였거든요. 소행성 충돌 30만 년 전 데칸트랩은 용암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화산 폭발이 아니었어요. 용암 홍수였죠. 지평선 너머까지 화산이 펼쳐진 풍경을 상상해보세요. 이 화산들은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엄청난 양의 독과 용암을 쏟아냈고 중간중간 훨씬 더 격렬한 폭발이 터졌습니다. 당시 분출된 용암은 인도 크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 제곱킬로미터를 뒤덮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화산지대만 해도 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인도의 낙원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거대한 유독 구름이 해안 지역을 뒤덮었고 재구름이 하늘을 어둡게 만들었으며 용암강이 대규모 산불을 일으켜 수많은 생태계를 쓸어버렸죠. 공룡들의 시체가 대륙 전체에 널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까지는 그냥 지역적 재난으로 보였거든요. 지구 역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췄다면 공룡은 오늘날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데칸트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년간 끊이지 않는 화산가스가 쏟아지면서 재앙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됐거든요. 먼저 온난화가 찾아왔는데 바다 온도가 10만 년 만에 최소 2도 올랐습니다. 2도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정도 변화도 해양 생태계에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다행히 10만 년이라는 시간은 생태계가 적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잔인한 장난을 쳤습니다. 데칸트랩의 가스 중 일부는 지구를 데우고 일부는 냉각시켰는데 이 비율이 균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초기 온난화 후에 갑자기 냉각기가 찾아왔고 겨우 더위에 적응한 생태계가 다시 한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마치 사우나에 있다가 갑자기 냉탕에 뛰어드는 것과 비슷한데 이걸 지구 전체 규모로 상상해 보세요. 동시에 대기 중 황이 산성비로 내렸고 이산화탄소는 바다를 산성화시켜 플랑크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앞서 석유 이야기할 때 플랑크톤을 언급했는데 이 작은 생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플랑크톤은 당시에도 지금도 해양 먹이사슬의 기반이거든요. 작은 물고기가 플랑크톤을 먹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해양 파충류가 큰 물고기를 먹는 구조인데 기반이 무너지면 전체가 붕괴합니다. 플랑크톤이 사라지면 대멸종은 기정사실인 거죠. 잠깐 현대와 비교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기후변화, 해양 산성화, 생태계 파괴가 바로 6,600만 년 전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물론 규모와 속도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데칸트랩은 자연현상이었고 현재의 변화는 인간이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죠. 어쨌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충돌 5만 년 전 진정한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데칸트랩이 감옥에서 탈출한 우주적 공포처럼 포효하며 수십조 톤의 마그마와 치명적인 가스를 내뿜기 시작했거든요. 이 맹공격은 수천 년간 계속됐고 생태계를 짓밟으며 닿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수천 년이라고 하면 짧아 보일 수 있는데 인류 문명 전체 역사가 약 5,000년에서 6,000년 정도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시간 동안 지옥이 계속된 겁니다. 이 용암 지옥은 대규모 산불을 일으켰고 지진과 쓰나미가 대륙을 흔들었습니다. 지구 내부에서 엄청난 열이 방출되면서 하이퍼케인이라는 극초강력 태풍이 발생했을 수 있는데 폭이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고 풍속이 시속 1000km에 육박했죠. 인류가 기록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보다 3배나 강했습니다. 이 폭풍은 너무 거대하고 강력해서 수십 킬로미터 상공 성층권까지 치솟아 오존층에 구멍을 뚫었고 모든 생명체가 태양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됐거든요. 지구 내부에서는 거대한 수은과 염산 구름이 올라와 전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한때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세상의 잔해에 마지막 일격을 가한 거죠.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주변 세계가 붕괴하면서 마지막 공룡들 중 일부는 산성비를 맞으며 독성 거품을 토하다 죽었을 겁니다. 한때 지구의 왕이었던 티라노사우루스가 철벽 방어를 자랑하던 안킬로사우루스가 거대한 뿔로 무장했던 트리케라톱스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1억 5천만 년 넘게 지구를 지배한 고귀한 가문의 구성원들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최후였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광란의 분출이 느려지고 끝없는 자연재해가 사그라들었지만 세상은 영원히 변해버렸죠. 괴물은 상상할 수 없는 파괴와 시체들을 남기고 지나갔고 멀리 떨어진 생태계까지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의 지질 시대 전체가 끝났거든요.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마치 우주적 농담처럼 지구 반대편 하늘에 밝은 점이 나타났고 순식간에 10km짜리 소행성이 원자폭탄 40억 개 위력으로 지구에 충돌했죠. 현재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있는 칙술루브 크레이터가 그 흔적입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살인 피해자였다면 이건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너무 과했던 거예요. 재미있는 건 소행성 충돌과 데칸트랩의 관계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소행성 충돌의 충격파가 데칸트랩의 화산 활동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마치 두 명의 살인자가 공모한 것처럼 말이죠. 학살 이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데칸트랩은 80만 년을 더 활동하며 수십조 톤의 치명적 가스를 내뿜었고 황폐해진 지구가 독으로 뒤덮인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완전히 잠들었을 때 지구 생물종의 7%가 사라졌고 가장 유명하게는 거의 모든 공룡이 멸종했죠.
새만 빼고요. 새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공룡입니다. 맞아요. 새가 공룡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수각류 공룡의 후손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1조 종이 넘는 공룡이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집 앞 전봇대에 앉아있는 참새도, 치킨으로 먹는 닭도 다 공룡입니다. 그들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다양성은 더 큰 사촌들이 얼마나 장엄하고 경이로웠을지를 희미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공룡은 화산에 의해 운명이 정해진 걸까요? 아니면 소행성 없이도 살아남았을까요? 공동 범행이었을까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로 수년째 격렬하게 논쟁 중이고 아직 확정적인 답은 없거든요. 여기서 보여드린 사건의 타임라인은 데칸트랩 진화에 대한 가장 최신 재구성에 기반한 것이며 다른 그림을 그리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범죄물처럼 이 이야기를 쉽고 만족스럽게 끝낼 수 없죠. 시간은 증거를 지우는 나쁜 습관이 있어서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지 속에 숨겨진 더 무서운 것이 있거든요. 과거를 더 많이 알게 되면서 5대 대멸종 중 최소 4개가 지구가 거대한 양의 마그마를 맹렬히 뿜어낼 때 동시에 일어났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공룡을 죽였을지 모르는 괴물은 연쇄살인범으로 보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학살인 2억 5천만 년 전 페름키 대멸종은 시베리아 트랩이라는 지옥 같은 용암 홍수가 일으켰는데 지구 생물종의 95%를 죽이며 생명 자체를 거의 무릎 꿇렸죠. 최근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이건 예외적 사례라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증거는 이게 규칙이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른 대멸종들도 괴물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일어났고 더 오래, 더 격렬하게 날뛸수록 화석 기록에서 더 많은 학살을 볼 수 있거든요. 어쩌면 공룡은 우주에서 온 우연한 살인자가 아니라 우리 발밑에 숨어있는 연쇄살인범에게 학살당한 걸지도 모릅니다.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때때로 깨어나 지표면으로 올라오는 거대한 마그마 기둥, 멘틀 플룸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진짜 범인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걱정해야 할까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괴물은 실제하지만 믿을 수 없이 느리고 현재 깊이 잠들어 있거든요. 데칸트랩 같은 대규모 화산 활동이 다시 일어나려면 징후가 먼저 나타납니다. 지구 내부를 감시하는 과학자들이 정말 일찍 경고를 받을 거예요. 어쩌면 수백만 년 전에요. 준비하고 피할 시간은 충분하죠. 물론 그때까지 인류가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결국 공룡 멸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년에 걸친 느린 죽음과 한순간의 충격이 결합된 복잡한 비극이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구는 생각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생명은 생각보다 훨씬 취약하며 동시에 생각보다 훨씬 끈질기다는 것을요. 티라노사우루스와 트리케라톱스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후손인 새는 살아남았습니다. 대멸종 후에도 생명은 다시 일어났고 결국 우리 인류까지 이어졌죠.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를 볼 때 그 작은 생명체가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거대한 공룡의 직계 후손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발밑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는 괴물도요. 언젠가 다시 깨어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은 아닙니다. 아마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수백만 년 동안도요. 만약 소행성과 용암 홍수가 없었다면 공룡은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